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미국 시장의 권혁태입니다. 2023년도 8월 3주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발표된 주요 지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된 고용 동향 지수입니다. 추세는 여전히 하락 중인데 지난주에는 미국 내수 시장이 워낙에 좋다 보니 좀 반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낙관지수인데 이 지표도 역시 미국의 금리가 다들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다들 이제 금리가 좀 낮아지면 인플레도 줄어들고 있고 보면 시장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다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무역수지인데요. 이게 줄어들면 일단 기본적으로 국내 생산이 늘어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GDP라든지 물가는 상승하는 쪽으로 나타납니다. 무역수지 적자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니까요. 일단 미중 간에 그런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으면서 미국의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을 좀 국내로 이렇게 다들 불러들이면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레드북 소매 판매 지표인데요. 이게 쭉 내려오다가 결국 전년 대비 제로 부근에서 이 부분이죠. 작년에 12%, 1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이 밴드에서 지금 그 수준의 절대값으로 보면 그 수준의 소비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마이너스로 약 3번 정도 내려갔다가 다시 플러스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이런 수준이 유지가 되면 어쨌든 소매 판매가 유지가 되고 기업 이익들도 유지가 되고 침체로는 안 가게 되겠죠. 다음으로 죄송합니다. 도매 재고입니다. 도매 재고인데 보시면 쭉 내려가고 있죠. PMI라든가 이런 선행지표들이 지난번부터 계속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고 호황과 불황의 사이라고 판단되는 기준이라고 판단되는 50 밑에서 계속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결국 조금씩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에 반해 소비는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재고가 감소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인들의 실질적인 수입은 지난주 지표에서 나타났지만 인플레가 좀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임금은 계속해서 0.4%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 감소 부분으로 인해서 실질 수입은 좀 높게 유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소비가 유지된다는 증거로 봐도 무방합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제일 중요한 지표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부동산도 반등하고 해서 그렇게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일단 상승은 했습니다. 상승은 했고 예측치보다는 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봐서 역시 음식과 푸드와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인플레이션은 좀 낮아지고 아직도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변동치를 한 계산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상품도 지금 에너지 가격도 반등하고 있고요. 부동산도 가격으로는 반등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소폭 상승했습니다. 푸드와 에너지를 더해보니 좀 올랐다는 얘기죠. 결국 이론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면 연준에서는 이제 이런 인플레 상승 심리를 꺾기 위해서 금리를 더 올릴 것이다 라고 나와야 되지만 지금 연준에서 나오는 말들 보면 금리 중단을 거의 밀어붙이는 분위기입니다. 연준의 이사분들이 나와서 언론에 얘기하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물가가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났으니 이제 좀 해도 되겠다. 미국의 엄청난 유동성을 가지고 있고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도 현찰 주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쪽 미국에서는 아마 아직도 엄청난 유동성 때문에 금리 인상을 중단하면
금리를 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아직도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연준의 재무제표인데요. 코로나 이전보다 거의 코로나 이전에 약 4조 달러 정도? 그 정도였는데 지금 아직도 8천억, 1조 달러 가까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8조 달러입니다. 8조 달러의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걸 시중에다 지금 풀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 누구도 지금까지 미국의 경제학자들도 연준에서 일하는 박사님들도 다 겪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매번 예측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아직도 지금 풀려있는 유동성은 어마어마하다. 이 정도로 인지하고 넘어가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30년 채권금리인데요. 장기물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침체가 올 것으로 봤는데 금리를 올리면서 그러면서 다시 이제 물가가 내려가고 침체가 오고 그러면서 금리를 내릴 것으로 봐서 안 올라가고 있었는데 침체가 오지 않는다는 게 확실해지니까 이제 다들 장기물 금리 상승에 이제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 거의 2008년 금융위기 때 수준의 장기금리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부도나고 모기지, 영모기지도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이 완전히 거의 박살이 났죠. 리만 브라더스는 완전히 파산시켜버리고 그 정도의 장기물 금리까지 올라간 상황인데 여기서 더 올라갈 것으로 보기는 좀 다른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해도 좀 힘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다음으로 핵심 공급자 물가지수인데요. 이전에 지표에서도 나왔지만 여러가지 미국의 공급망이 좀 안정화된다고는 하지만 다른 대외무역,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저가의 물건들이 이제 국내에서 생산되는 걸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GDP나 이런 것들은 올라가지만 서비스 등의 공급자 물가는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이게 좀 마이너스까지 갔었는데 네, 별로 인플레이션이 쉽게 이런 것들이 이제 물가에 나타나면 인플레이션이 좀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지표입니다. 인플레 기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공급자 물가지수인데요. 얘도 역시 내려가다가 다시 소폭 반등했습니다. 거의 1% 수준으로 반등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어떤 공급망 재구성 작업이 이제 거의 이제 완전히 기초공사는 다 지난 듯 하고요. 중반까지 다 온 것 같습니다. 고금리를 통해서 시중의 유동성은 풀어놓고 미국 재무부는 계속해서 이런저런 재정정책을 펴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 미국은 또다시 이제 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을 기준으로 해서 완전히 공급 구조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목표라고 있는 이런 서플라이 체인망이 완성이 되면 공급 사이드에서 오는 인플레이션은 거의 없어지겠죠. 근데 아마 좀 높은 수준의 물가 그러기 위해서 유동성이 많이 풀렸고 그래서 고금리가 필요해지는 그런 상황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선물을 통해 본 시장인데 장기금리는 아까 30년물 금리로 말씀드렸고요. 2년물은 별로 크게 움직임이 없다가 다시 올랐습니다. 지난주 4.7에서 4.8 범위는 좀 작지만 장기물이 급등하면서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살짝 지금 2년물을 사고 있는 것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금리는 당연히 상승했고요. 주식시장은 고금리 상황과 더불어 지금 대장주인 애플과 엔비디아가 주가가 많이 내리면서 나스닥 지수도 많이 내렸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뭐 그럭저럭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자면 미국 경제는 이제 새로운 공급망이 완성되어 가는 중에 좀 안정적인 물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동시에
금리가 높은 유동성으로 인해서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이제 한동안은 펼쳐질 것으로 다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또 계속 재정정책을 펴고 그러면 미국 정부의 적자는 계속 확대됩니다. 통화량은 계속 늘어나서 인플레를 부추길 거고 금리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계점에 다다른 상황인 듯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장기 채권으로 수요가 이렇게 몰리는 거겠죠. 나스닥은 고평가돼 있어서 포트폴리오에서 빼버린 지 벌써 한 달 가까이 다 돼갑니다. 고물가 고금리 시장 말씀드렸고요. 월세는 상승 중지되어서 물가에는 좀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가격은 이제 반등하고 있어서 좀 글쎄요. 일단 뭐 예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지만 전체적인 물가에는 아마 약간 상승하는 쪽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다우는 횡보, 나스닥 하락. 주가가 너무 높죠. 지금 돌고 있는 지수 ETF들은 은행과 배당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인공지능 쪽 위주로 되어 있는 쪽에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는 다 단기자금에 지금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